이게 사주가 충이 많을수록 대단히 능력자라. 힘이 세니까 막 치고 막 이러면 거기서 대단한 에너지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양이는 칼을 갖고 있잖아요. 호랑이에요. 그럼 전투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충이 많아야죠. 그래서 전투력이 빛나요. 왜? 내가 이기니까. 그래서 오히려 충이 많으면 전투력이 세지는 거예요. 이 사주는요, 병화가 오래 태어났어요. 양인격이죠. 병화가 오래 태어났으면은 먼저 쓰는 건 양인은 호랑이에요. 자, 양인은 호랑이니까 뭐요? 제압을 해야죠. 그래서 양인에서 격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편간이 있느냐 없느냐. 편간만 있으면 양인격은 거의 상격입니다. 왜냐면 호랑인데 나를 제압하는 게 있어. 그러면 호랑인데 호랑이 기질을 안 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는 뭐냐면 시에 이 편간이 있어서 이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막 하다가 끝에 가서 제압이 된다가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이러니까 이미 자기 사주 나를 제압하는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은 날뛰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품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더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이런 거예요. 호랑이야. 마음대로 하고 싶어. 원국에 나를 딱 감시하고 나를 딱 제압하는 게 있어요. 그 기질이 내 마음대로 못해요. 일단 그래서 양인이 편간이 딱 제압을 하면은 그 기질은 날뛰는 기질이 않기 때문에 일단은 인격자다. 자, 두 번째 양인격에서 중요한 거는 편간도 힘이 있어야 되고 양인도 힘이 있어야 돼요. 편간이 힘이 있고 양인도 힘이 있어 편간을 쓸 수가 있어요. 만약에 편간이 힘이 있는데 양인이 약하잖아요. 그럼 오히려 내가 양인을 써야 돼요. 너무 나를 누르는 힘이 세면은 내 힘과 편간이 막상막하잖아요. 그럼 내 힘도 약하지 않고 편간도 약하지 않으니까 이때가 가장 절묘한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 사주는 보시면 이렇게 보면 오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또 화가 또 있어요. 목이 있어요. 그럼 이 사주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서 사주 자체가 화기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화의 양인의 기운과 편간이 이게 막상막한데 원령이 이 사주는 양인이라 기운을 정확하게 따지자면은 자기 기운이 조금 더 세다. 이 사주는 편간으로서 제압을 하는 것이 좋아서 이 사주는 수로 용신을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주에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었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좀 유추해 보자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의 사주를 딱 보시면 여기에 편제가 있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화가 날뛰고 있는데 편간이 딱 제압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양인격의 사주는 자수성가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수성가해야 된다. 그런데 이 사주를 보면은 묘한 게 경금이 여기 뿌리가 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을 딱 보시면 이게 전부 다 금의 운이에요. 그리고 지 밑에 화가 있는데 위에 화가 올라온 게 없어요. 위에 있는 금을 방해하는 애가 없어요. 만약에 천간에 화가 올라간다 하더라도 수가 있어서 부시를 꺼주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불덩어리 위에 앉아 있는데 묘하게 뿌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초년 대운이 전부 다 금으로서 뿌리가 굉장히 강해져요. 아버지가 능력이 있는 거죠. 이 아버지의 능력이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 사람이 전수받는 거죠. 중반 이후에 경금이 신금에 뿌리 내리니 이 사람은 결혼하면서 아버지의 업을 물려받거나 중년 이후에 아버지 거를 물려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뭐냐? 자기는 양인을 깔고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부자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죠. 팔자대로 살아요. 아버지는 아무리 부자라도 자기는 가난한 애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인데도 보통 부자 같으면 뭐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그 다음에 뭐 좋은 옷 사주고 굉장히 호화스럽게 살잖아요. 돈은 많은데 별로 아버지가 돈을 안 써서 굉장히 검소하게 자라는 거예요. 이 사주는 그렇게 해야 돼. 그래서 이런 사주 갖고 태어나잖아요. 그럼 하는 말이 있어요. 애를 가난한 집 애처럼 키우세요. 왜? 자립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자기 자신이 힘들게 그렇게 해서 일어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얘가 어느 정도 일어났을 때 그때 부모가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제 양인격의 사주의 특징이 오히려 집안이 가난할수록 부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부모님이 호강스럽게 안 키워서 그게 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40대 이후에 부모 재산 받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메이크업, 명품. 왜 그러느냐? 이게 뭐예요? 편관이 있잖아. 시간의 편관은 뭐예요? 나를 뽐내고 싶은 거야. 왜냐면 시간은 나의 희망사항. 또 하나 뭐예요? 이 사람은 식신이 있는데 이게 재성하고 합의돼서 편관으로 나타나잖아. 돈에 대해서 과감하고 베풀고 싶고 투자하고 싶고 그러면서도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죠.
이게 편관이 있어서 그래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내가 부잣집에서 태어나고 뭐를 하더라도요, 명품 싫어하는 사람 있고요. 근데 왜 명품 하는 사람 있어요? 한이 맺혀서 그래요. 그리고 뭔가 허해서 그래요. 뭔가 나를 포장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는 겉모습 갖고 알아주잖아요. 그럼 뭔가 속이 허할수록에 바깥으로 치장을 많이 하고 남한테 이렇게 뽐내고 싶었는데 그 중에 명품이 내가 품위를 이렇게 높이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사람 사주는 여기까지 보면 집안이 굉장히 번성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모의 재물이 넘어오죠. 근데 이 사람은 부모 재물이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양인이니까 여기서 경금이 오화위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여기 갑술대원에서 어때요? 불이 확 일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부모 사업을 물려받으면서 이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처럼 이 사람은 부모 재산을 받아도 경금이 화위에 앉았기 때문에 그 부모 재산 온전히 나한테 다 받는 게 아니라 부모 재산을 받게 되면 그 일부는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자기가 가지는 그런 형국이 되죠. 근데 뭐예요? 을에 하면서 여기는 뭐 해자축이죠. 수가 들어오면서 결국은 부시가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후에는 그래도 안정되게, 그 다음에 사주 원국이 상당히 짜임새가 좋잖아요. 거기다 시편관은 뭐예요? 사장님이라 했잖아요. 개인궁에 편관이 있으면 이럴 때는 오히려 개인 사업가가 많고 사장이 많다. 개인 사업이지만 이 경금이 월간에 나타나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사회에서 폭넓게 활동하는 개인 사업가예요. 근데 돈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연월궁에서 돈이 나타나잖아요. 사회궁의 돈, 규모가 큰 거죠. 이 사람 개인 사업자이라고 하더라도 큰 규모의 개인 사업,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원래 시편가는 자식이, 늦둥이가 좋다 그랬죠. 안 하는 게 없어요. 왜냐면 편제잖아. 식신이잖아. 이게 편관으로 들어왔잖아. 아버지 사업 물려받으면서 막 확장하면서 투자 하는 거를 가지고 돈을 다 끌어서 상당히 능력자 사주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이제 말한 그대로 사주가 그릇이 엄청 크다.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거든요. 양인격이라도 이 사람이 편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편제가 있기 때문에 폭을 넓히는 것이고, 그리고 한 가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별의별 걸 다 투자하는 게 편제성이 넓히는 거잖아요. 그죠? 편제, 정제는 뭐냐면 하나하나 쌓아서 탁탁탁탁 만들어 간다면 편제는 확장시켜요. 그래서 이런 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떠냐면 안 될 때는 돈이 묶여요. 손해 엄청나게 봐요. 되잖아? 한 군데서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서 동시에 되니까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요 이후는 뭐 운세가 안 좋겠지만 어쨌든 사주 원국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균형이 딱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럼 나쁜 운을 만난다고 해도 단명하거나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자식이 연결되겠죠. 왜냐면 편관의 자식이니까. 이게 사주가 충이 많을수록 대단히 능력자라고. 왜냐면 힘이 있으니까. 오히려 제가 충이나 살성이나 많으면 많을수록 대단한 능력자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사주가 가만히 있으면 능력자가 아니에요. 건드려 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막 그냥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가 있죠. 그 능력이에요. 오히려 신약사주에 충이 많으면 깨지는데, 신왕사주는 때릴수록, 충은 때려서 전쟁을 일으킨다는 거거든요. 호랑이가 전투를 해요. 잡아먹어요. 호랑이가 가만히 있으면서 어슬렁 가서 그 식물 뜯어먹고 무슨 화초 뜯어먹고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이는 칼을 갖고 있잖아요. 호랑이에요. 그럼 전투력이 있어야죠. 그러면 충이 많아야죠. 그래서 이런 사주 구조를 가지면 사주가 신강이 되잖아요. 충이 많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오히려 충이 많으면 그만큼 전투력이 세죠. 그 엄마 자리는 지금 화국이잖아요. 그러니까 간목이 오화위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별로 좋지 않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초년에 이게 경금이 오화위에 앉아 있잖아요. 여자는 이제 한번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주였고, 또 하나는 이게 경금이 오화위에 앉아 있다는 건 뭐냐면 이게 뭐예요? 목욕자리잖아요. 왜냐면 이렇게 봤을 때 금이 사유축의 삼합이잖아. 사유축의 삼합이면 맨 첫 글자 다음에 반드시 연도하잖아. 그러면 여기에 천간에, 우리가 천간에도 12신사를 대입하거든요. 천간에 금이 있을 때 사유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오화는 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연도화에 앉아있는 금이에요. 그러면 재성이 연도화에 앉아있다. 그럼 아버지가 바람둥이다 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편제가 있다. 그러면 여자로 인해서 문제는 있다 라고 봐야죠. 그 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은 자기 배우자 자리에 편제가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식신이 앉아있잖아요. 즐기는 여자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포인트가 격이 딱 짜여져 있잖아요.
양인 자체도 힘이 세고 평간도 힘이 딱 세고 그 다음에 또 사주에서 금이 뿌리가 딱 있고 그 다음에 운도 신유술 해자 쪽으로 딱 흘렀고 그러니까 아주 전형적으로 능력자의 사주예요. 5월 달에 태양이 아주 뜨거운데 물도 굉장히 거기다 진토가 있어. 그럼 나무가 뿌리 내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태양이 굉장히 수확량이 많은 사주 이렇게 되겠죠. 경금을 녹이는 사주인가요? 아니면은 나무를 키우는 사주인가요? 나무 키우는 사주예요. 이 사주는 이렇게 보면 돼요. 5월 달에 이게 서리가 내렸는데 서리가 내면 나무가 못 자랄 거 아니야. 밑에 열기가 서리를 녹여버린 거야. 그래서 물상으로 보면 서리가 비가 돼서 내린 거예요. 물상에서는. 병화가 태양이 뜨거우니 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가 열기에 탈 거 아니야. 그런데 이게 경금이 이게 열기에 비가 돼서 내리고 임수가 땅에 물이 그득 차고 진토가 있으니 얼마나 태양의 나무가 잘 크겠냐. 물상은 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